서막, 어둠 속에 초대하득한 옛날. 안개가 거치지 않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흑운 해군의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낮에도 태양이 숨었고 밤에는 달빛마저 비틀려 내려앉는 땅. 이상한 실종과 불길한 전설이 끊이지 않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저주가 잠들어 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아무도 저주를 풀지 못했습니다. 용감한 자들은 도전했으나 모두 돌아오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점차 그 골짜기를 피하고 마을조차 고요한 공포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이야기는 한 소년의 발걸음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 민쇼. 고아로 자라난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그는 세 가지 흔적, 저주를 풀 유일한 단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안개가 끊임없이 내려앉는 흑운 계곡은 낮에도 밤처럼 어둡고 밤에는 더욱 짙은 그림자가 뒤덮였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빛이 닿지 않는 골짜기라 불렀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기 위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 어른들은 입술을 깨물며 어둠이 깃든 산맥을 바라보곤 했다. 16살 소년 민수는 이 땅에서 고아로 자라났다. 고아원은 삐걱대는 나무 울타리와 허물어진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남들보다 더 또렷한 눈빛을 가졌다.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늘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종종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저 아이는 너무 깊이 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어느 날 밤, 계곡을 뒤덮은 안개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울부짖는 짐승처럼 골짜기를 휘돌고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수는 고아원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그곳에 어둠 아래 노인이 서 있었다. 키는 굽었으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검은 망토가 바닥에 닿을 만큼 흘러내려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바닥 위에는 오래된 청동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년아, 노인의 목소리는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낮고 메마른 울림이었다. 이 땅을 잠식한 어둠을 끊고 싶다면 세 가지 흔적을 찾아야 한다. 실패하면 네 몸과 영혼마저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들었다. 거울 표면은 금이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낯선 장면이 비쳤다. 안개 속에 가려진 마을, 그리고 얼굴 없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의심하는 모습. 첫 번째 흔적은 감춰진 것을 보는 눈이다. 거울은 길을 비출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사라지자 그의 형체도 안개 속에 흩어졌다. 민수는 홀로 남았다. 거울을 움켜쥔 손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 거울은 앞으로 자신을 시험할 열쇠이자 족쇄였다. 다음 날 민수는 마을을 떠나 깨진 거울 마을로 향했다. 길은 험하고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거울은 은은히 빛을 내며 방향을 가리켰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은빛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있었다. 눈, 코, 입은 가려져 있었고 오직 작은 구멍 사이로 흐린 숨결만 새어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가면 속으로 목소리를 감추며 살았다. 민수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 낯선 자다.
어둠이 보낸 첩자일지도 모른다. 속삭임은 곧 분노로 번졌다. 사람들은 돌과 횃불을 들고 민수를 에워쌌다. 내 얼굴을 보라. 민수는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아무도 가면을 벗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의 숨통을 쥐었다.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높이 들었다. 거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나왔다. 은빛 가면들이 하나둘 갈라지고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가면 뒤의 얼굴들은 모두 눈물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처음으로 마주하며 오랜 세월 감춰온 공포와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감춰진 것은 거울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거울 표면에 금빛 무늬가 새겨지며 첫 번째 흔적이 빛으로 각인되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거울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어둠은 계곡 너머에서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자신도 마을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층 묘지로 향하는 전조 깨진 거울 마을에서 가면 이 산산이 부서진 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채 긴 침묵에 빠졌다.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의 안도감이 한꺼번에 흘러넘쳤다. 민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거울을 가슴에 꼭 안고 걸어 나왔다. 거울 표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첫 번째 흔적이 아직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첫 번째 흔적을 얻었을 뿐이다. 그의 귓가에 어둠 아래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스쳤다. 마치 바람이 귓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섬뜩했다. 민수는 안개 낀 길을 따라 며칠 동안 걸었다. 발 아래 자갈이 으스러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해는 보이지 않았고 달빛조차도 안개 속에서 흐려졌다. 오직 거울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었는데 그것은 때때로 살아있는 듯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길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산이 입을 벌린 듯한 거대한 성문시문 앞에 서게 되었다. 검은 돌기둥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며 낮은 신음을 흘렸다. 성문 위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죽음을 잠재우려면 침묵을 삼켜라. 민수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차갑고 습한 돌의 감촉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곳이 곧 두 번째 흔적이 기다리고 있는 하층묘지, 하층묘의 입구라는 것을. 문득 발밑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음성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라. 민수는 몸을 움츠렸다. 그 목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온 환청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기척이 다가왔다. 민수가 몸을 돌리자 검은 두건을 쓴 노파가 서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소년, 네가 이곳에 들어가려 한다면 기억하라. 이 묘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침묵이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에 작은 부적을 쥐어주었다. 낡은 천조각에 붉은 글씨가 뒤엉켜 있었는데 글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이 부적은 네가 완전히 잊혀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소년, 너무 오래 머문다면 너는 영원히 침묵 속에서 갇히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만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거울을 다시 꺼내들었다. 거울 속에는 어렴풋이 묘지에 어두운 통로가 비쳐 있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벽을 스치듯 지나가며 낮은 속삭임이 교차했다. 들어오라. 그러나 감히 말하지 마라. 민수는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그의 내면에서 솟아올랐다.
만약 자신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흑운 마을은 영영 어둠에 잠식될 것이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성문 앞으로 다가갔다. 부적을 허리에 묶 거울을 가슴 앞에 세운 채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를 삼키듯 몰려들었다. 뒤에서는 안개의 장막이 닫히며 탈출구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하층 묘지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보다 깊고 어두운 침묵의 시험이라는 것을. 침묵 속의 첫 번째 현상 민수는 성문을 넘어 묘지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차갑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고 마치 땅속 전체가 살아있는 듯한 묘한 울림이 발밑에서 전해졌다.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으며 곳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묵직한 고요 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손에 쥔 거울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거울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길을 밝혀주었으나 그 빛은 단지 몇 발자국 앞만 비추고 인해 어둠 속에 삼켜졌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침묵이다. 두건 쓴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민수는 어느 순간 벽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입이 벌어져 속삭이는 듯한 형태였는데 자세히 바라볼수록 이상하게 실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돌아가라.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민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벽 속에서, 땅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퍼져나왔다.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거울 표면이 파르르 떨리더니 빛이 일순간 강하게 퍼졌다. 벽에 새겨진 문양들이 빛에 반응하듯 일제히 흔들리며 그 속삭임이 잠시 끊겼다. 민수는 땀에 젖은 손으로 거울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두려움에 휘둘리면 안 돼.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자 좁은 통로가 끝나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수십 개의 석상들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얼굴이 없는 사람의 형태였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석상들이 마치 실제 사람처럼 서 있었고 어쩐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았다. 그 순간 탁 무언가 작은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민수는 고개를 획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돌아보자. 분명히 정지해 있던 석상 하나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눈을 비볐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석상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치를 바꾸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어떠한 기척도 돌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들어 올렸다. 빛이 번져나가자 석상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불빛의 경계 너머에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좁혀오는 석상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목을 죄었다. 그때 석상들 사이에서 갑자기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하지 말라.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하라. 민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목소리는 그의 뇌리 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하층 묘지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거울을 꼭 쥐었다. 석상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얼굴 없는 형체가 그의 숨결에 닿을 만큼 다가왔을 때 민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손을 대었다. 그는 말 대신 자신의 심장 박동을 손끝으로 느끼며 땅에 전했다. 쿵, 쿵. 기묘하게도 그 박동은 소리 없는 메아리로 퍼져나갔다. 순간 석상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모두 동시에 뒤로 물러나더니 원래의 자리에 돌아갔다.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민수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그는 진정으로 죽음과 마주한 것이었다. 거울 표면의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두 번째, 흔적의 조짐이 나타나려는 듯 가느다란 금빛 무늬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발걸음은 다시 묘지의 시면을 향해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는 더 큰 존재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시면의 시험과 봉인된 비밀 민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억누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현상을 넘겼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 오히려 석상들이 보여준 침묵의 시험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환영이 아니라 이곳 자체가 살아있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좁은 통로 끝에 다시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벽 전체에 고대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빛나며 물결처럼 꿈틀거렸. 민수는 그 문양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고 싶었으나 동시에 무언가에 홀린 듯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글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찾는 것은 저주받은 이름. 네가 밟는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 민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울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지만 이번에는 빛이 글자들에 닿자마자 흡수되어 사라져버렸다. 마치 이곳의 어둠은 어떤 성스러운 빛조차 집어삼킬 만큼 깊은 듯했다. 그 순간 공간 한가운데에 거대한 돌관식관 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은 땅에서 솟아오른 듯 이끼와 뼈 조각으로 덮여 있었고 표면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손, 큰 손, 찢어진 손가락까지. 그것은 모두 관 속에서 기어나오려 했던 존재들의 발자취처럼 보였다.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을 들어 관을 비추었다. 그러자 거울 표면에 희미하게 두 번째 흔적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물결과 같은 문이었다. 순간 땅이 울리며 관뚜껑이 조금 열리더니 안에서 검은 안개가 흘러나왔다. 안개는 곧 사람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얼굴은 없고 입만 크게 벌린 채로 울부짖는 형상. 수백의 영혼들이 서로 뒤엉켜관에서 솟구쳐 나왔다. 우릴 잊지 마라. 우리는 묻히지 못한 자들이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지만 영혼들은 그를 향해 손을 뻗었. 차가운 기운이 살을 파고들자 그는 온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맑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터져나왔다. 영혼들이 잠시 멈칫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거울을 높이 들었다. 나는 네가 남긴 흔적을 찾으러 왔다. 단지 도망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자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일순간 바뀌었다. 통곡은 낮은 웃음으로 그리고 속삭임으로 바뀌며 공간을 뒤덮었다. 그렇다면 기억을 보라. 돌관 위의 안개가 거울과 맞닿는 순간 민수의 시야가 뒤틀렸다. 어느새 그는 과거의 장면 속에 서 있었다. 수백 년 전 이 묘지가 처음 봉인되던 순간이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어 그 중앙에는 리문이라 불리는 가문의 인물이 끌려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문하오. 사람들은 그를 악령을 불러낸 주술사라고 외치며 묘지 깊숙이 끌고 와 산채로 관 속에 봉인했다. 그러나 봉인이 끝나기 직전 그는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 자손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묻히지 못하리라. 관은 뒤집히고 영혼은 길을 잃으리라.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번개 같은 이미지가 번쩍였다. 수많은 관들이 모두 거꾸로 세워져 땅에 밝히는 끔찍한 장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저주받은 묘지 풍경과 이어졌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며 현실로 돌아왔다. 관은 다시 잠잠해졌으나
거울 속 두 번째 흔적이 완전히 새겨졌다. 마치 물결 같은 금빛 무늬가 그의 손에 따뜻한 열을 전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벽에 새겨진 붉은 글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번쩍 빛을 냈. 이번에는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살갗을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손들이 땅속에서 솟구치며 민수를 붙잡으려 했다. 민수는 겨우 몸을 피하며 생각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경고다. 이 땅 전체가 저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는 달리듯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너도 결국 그들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민수는 무거운 호흡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묘지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저주받은 의식의 심장부, 리문하오의 원한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곳. 그리고 그 영혼들은 민수를 단순한 침입자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손에 든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두 번째 흔적을 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아직 닫히지 않은 돌관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깊은 시면 죽음의 숨결. 민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손에 쥔 거울 속 두 번째 흔적은 여전히 미약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빛은 물결처럼 흔들리며 그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 마치 살아있는 안내자처럼 말이다. 이건 길잡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껏 보아온 장면들이 단순한 공포심만으로 그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군가 남겨둔 기억이자 경고였다. 터널은 갈수록 습기가 짙어졌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땅바닥은 미끄러운 진흙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순간 거울이 갑자기 밝게 빛나며 앞쪽 어둠 속에서 어떤 형체를 드러냈다. 그곳엔 부서진 돌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3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죽음의 길 스루.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의 물결 무늬가 그 문을 향해 강하게 흔들렸다. 피할 수 없는 기림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그가 돌문을 밀자 안쪽에서 차갑고 비릿한 바람이 터져나왔다. 마치 오래 묵은 무덤 속 냄새가 한꺼번에 풀려나온 듯 코를 찔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안쪽은 넓은 지하의 전당이었다. 벽과 바닥은 모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사방에 흩어진 해골들이 부서진 항아리와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를 압도한 것은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청동상 칭동상이었다. 그 상은 눈을 가린 채 두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무수한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다. 쇠사슬 끝에는 작은 관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건 산자의 무덤인가? 그러나 그때 거울이 진동하며 강하게 빛났다. 두 번째 흔적의 무늬가 청동상의 가슴을 향해 요동쳤다. 마치 이곳에 비밀이 있다고 외치는 듯했다.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가려는 순간 청동상의 눈을 가린 천이 스르르 벗겨졌다. 그 속에서 드러난 눈은 비어있는 구멍이 아니라 붉게 타오르는 불길 같은 눈동자였다. 동시에 쇠사슬들이 미친 듯 흔들리며 관들이 하나둘씩 열렸다. 광 첫 번째 관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뼈가 아닌 검은 안개로 이루어진 손이었다. 곧이어 수많은 손과 형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울부짖는 목소리가 전당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잊혀진 자들, 묻히지도 못한 자들, 네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민수는 거울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빛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마치 영혼들이 거울의 힘을 막고 있는 듯했다. 한순간 민수는 압도적인 절망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돌바닥 틈새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민수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놀란 민수가 몸을 돌리자 바닥에서 기어나오는 형체가 보였다. 다른 안개와 달리 이 형체는 비교적 뚜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다. 민수. 낯선 여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민수는 경악했다. 너 누구야? 여인은 피로 얼룩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나는 네가 찾는 진실을 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 너의 기억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달라. 민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지은의 웃음. 그녀는 민수가 어두운 밤마다 두려움을 잊게 해주던 단 한 사람의 기억이었다. 여인은 손을 뻗으며 다그쳤다. 그 기억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두 번째 흔적의 진실을 알려주겠다. 민수는 거울을 꽉 쥐었. 그의 심장이 흔들렸.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이를 악물고 거울을 높이 들며 외쳤다. 아니, 소중한 기억은 저주 따위에 팔아넘길 수 없어. 거울에서 번쩍 빛이 터져 나오자 여인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지더니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 동시에 전당을 뒤덮던 관과 쇠사슬이 한순간 정지했다. 청동상의 눈도 꺼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붉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두 번째 흔적의 완성된 문양이었다. 거울 속에서 무늬가 더욱 선명히 빛나며 이번에는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죽음의 기운을 넘어섰다. 하지만 마지막 흔적은 네 안의 어둠을 시험할 것이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시험은 단순히 영혼들의 장난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함정이라는 것을.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청동상 뒤의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통로가 열렸다. 안쪽에서 한 줄기 달빛 같은 은빛, 빛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빛 속에 민수는 희미하게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죽음의 기운을 뚫다 균열진 벽 뒤에서 흘러나온 은빛 통로는 달빛처럼 아득히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두 번째 흔적의 무늬가 강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통로 안은 이전과 달리 기묘하게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숨어 있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죽음의 기운으로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몇 걸음 들어서자 바닥에 흩어진 수많은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얼룩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들의 발자국이었다. 그러나 발자국은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다가 중간쯤에서 멈추고 사라졌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지 못한 건가? 곧 통로 끝에 다다르자 넓은 방이 나타났다. 방 중앙에는 검은 연기에 쌓인 거대한 거울이 세워져 있었다. 평범한 거울과 달리 그 표면은 계속해서 뒤틀리고 있었.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는 듯 울렁거렸. 민수가 한 발 다가서는 순간 거울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차갑고 축축한,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다. 이어서 여러 개의 손, 수많은 얼굴이 거울 속에서 들이밀어졌. 모두가 절망과 고통에 일그러진 채 민수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도망쳐라. 너도 우리처럼 갇히게 될 것이다. 희망은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민수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쓰러질 뻔했. 마치 자신의 영혼이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손에 쥔 거울, 이 강하게 진동했. 그것은 마치 민수에게 한 가지 선택을 강요하는 듯했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민수는 온 힘을 짜내어 거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겠다.
그 순간 그의 손거울에서 빛이 터져 나오며 검은 거울과 부딪혔다. 방 안가득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거울 속의 손과 얼굴들이 찢겨 나가듯 흩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형태를 바꾸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로 모였다. 그 그림자는 민수와 똑같은 형체를 하고 있었다. 단지 눈빛만은 새빨갛게 타올랐다. 너는 나다. 내 안의 공포, 내 안의 절망, 나를 부정하는 순간 너는 무너진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시험은 단순한 외부의 공포가 아니었. 결국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거울을 가슴 앞에 세우며 자신의 붉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 너는 내 일부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지 않아. 공포를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겠어. 붉은 눈동자가 분노에 일그러졌. 그림자가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수의 거울에서 세찬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그림자를 정면으로 꿰뚫었. 방방 전체가 흔들리며 검은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림자는 비명과 함께 사라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민수의 손거울 위에 두 번째 흔적이 완전히 새겨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 그것은 세 줄기의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거울 전체를 감싸는 빛이었. 동시에 민수의 귀에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기운을 넘어서려면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 흔적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용기다. 민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강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외부의 괴물이나 저주와의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림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가 발걸음을 돌리자 부서진 거울 뒤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길은 희미한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딘가 세 번째 흔적으로 이어질 듯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민수는 거울을 움켜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흔적,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둠 속 시선이 있었다. 그것은 다시 나타난 어둠 속 노인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길게 웃으며 낮게 속삭였다. 좋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겠구나. 마지막 흔적을 찾아 달빛의 도시로 부서진 거울 뒤로 열린 길은 이전의 묘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이어졌다. 바위로 된 어둑한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민수의 눈앞에 거대한 지하 호수와 같은 공간이 펼쳐졌다. 호수 위에는 달빛을 닮은 은빛이 반짝이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고 멀리 건너편에는 마치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듯한 도시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늘이 없는 이곳에서 도시의 첨탑들은 모두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 수많은 탑의 끝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은 하나로 모여 거대한 달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아래 도시 전체를 감싸듯 신비로운 장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 저곳이 마지막 흔적이 있는 달빛의 도시인가? 그러나 도시로 향하는 길은 단순하지 않았다. 호수를 건너야 했는데 물결은 잔잔하면서도 섬뜩한 울림을 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호수 위에는 무수한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전 도시를 지키다 사라진 자들의 잔해처럼 보였다. 민수가 첫 발을 내딛자 호수 표면에 은빛 다리가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들이 꿈틀대며 다리 위로 손을 뻗어왔다. 또다시 시험이군. 민수는 거울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거울이 강하게 빛을 발하지 않았다. 대신 낮게 울리는 듯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 길은 너 혼자 건너야 한다. 공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라. 그 순간 손에 닿은 그림자 하나가 민수의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시선을 내려 그림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이 잃어버린 친구의 얼굴이었다. 너였구나.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지만 이내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민수의 인정과 용서가 그를 풀어준 듯했다. 이후 나타나는 그림자들도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도망치지 않고 하나하나 눈을 마주하며 지나갔다. 그렇게 호수의 다리를 끝까지 건넜을 때 그의 거울 위에 새로운 빗줄기가 생겨났다. 세 번째 흔적의 조각이 조금 더 또렷해진 순간이었다. 민수는 드디어 도시의 입구에 도착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도시는 더욱 장엄하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문 앞에는 고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지금까지 민수가 모아온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수가 흔적에 거울을 대자 갑자기 도시 전체가 울리며 커다란 종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성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안쪽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울려 퍼졌고 동시에 여러 명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도시의 수호자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달빛을 먹은 자들 혹은 도시의 저주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민수는 거울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곤 낮게 외쳤다. 마지막 흔적 반드시 찾겠다. 설령 이 도시가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해도 그 순간 도시의 탑 위에서 은빛달이 강렬히 빛나며 민수를 비췄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펼쳐질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흔적을 둘러싼 진정한 대결이라는 것을. 도시의 수호자들과의 대치, 그리고 달빛의 저주 은빛 종소리가 멎자마자 도시의 광장에 서 있던 형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눈동자는 달빛을 삼킨 듯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가슴팍에는 빛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민수가 거울에서 보아왔던 새 흔적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호자들.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수호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광장 위에 은빛 장막이 드리워졌다. 민수의 발밑에서부터 빛이 뻗어나와 그의 몸을 속박하려 했고 동시에 귀에 날카로운 속삭임이 파고들었다. 너 또한 저주받은 자다. 네가 흔적을 모으는 순간 이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뛸 것이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거울을 꺼내들었다. 거울 표면은 금이 가득 흔들렸고 안쪽에서는 수많은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때마다 수호자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추었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다. 칼과 방패 같은 무기가 아닌 그들의 공격은 모두 달빛으로 이루어졌다. 공기 중에서 은빛 칼날이 형성되어 민수에게 날아들었고 바닥에서는 빗줄기가 뻗어나와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이 저주가 도시 전체를 잠식한 거군. 민수는 호흡을 고르며 거울을 높이 들어 올렸다. 거울은 마치 심장을 고동치듯 파동을 내뿜더니 수호자들의 가슴팍에 새겨진 문양을 공명시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수호자들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짧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흔적은 본래 봉인의 파편이었어. 민수는 깨달았다. 이들이 지키는 게 흔적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였던 거야. 광장 위로 달빛이 더욱 강하게 내리쬐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민수의 피부를 태우듯 파고들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를 삼키려 했다. 동시에 도시의 첨탑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또. 종소리는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커져갔고 민수의 머릿속에 무수한 환영이 밀려들었다. 사라진 마을, 목이 꺾인 채 거꾸로 매달린 시체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울부짖는 군중들. 그것은 과거 이 도시가 맞이한 파멸의 순간이었다. 민수는 환영 속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린 달빛을 숭배했으나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허기를 가진 괴물이었지. 그래서 우린 스스로를 봉인했다. 그러나 봉인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호자들의 입에서 동시에
외마디 절규가 터져나와 봉인을 깨라 새로운 달의 주인이 되라. 민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러나 그는 거울을 더욱 세차게 움켜쥐었다. 거울 속에서 세 개의 흔적이 하나로 모여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이 달빛의 장막을 뚫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호자들의 형체가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흩어져 나온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달빛으로 이루어진 괴이한 존재들이었다. 얼굴 없는 형체, 날개 없는 새, 그리고 끝없이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 도시를 지배하는 저주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흔적이 가리키던 진실이었어. 달빛은 신이 아니라 파멸의 기억 자체였던 거야. 광장 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첨탑 위에 거대한 달빛이 민수를 정면으로 비추며 낮게 포효하듯 울렸다. 민수는 두려움에 잠식되기 직전 거울을 높이 들고 외쳤다. 나는 주인이 되지 않겠다. 저주를 끝내러 왔다. 거울은 산산조각 나며 하얀 파동을 터뜨렸다. 순간 수호자들의 몸이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갇혀있던 영혼들이 비명과 함께 흩어졌다. 하지만 달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의 중심, 가장 높은 탑에서 새로운 빗줄기가 솟아올랐다. 민수는 똑똑히 느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도시의 저주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흔적은 아직 탑의 꼭대기에 남아 있었다. 탑의 꼭대기에서 달빛의 심장과 마주하는 최후의 대결. 민수는 무너져가는 광장을 뒤로하고 첨탑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벽은 은빛으로 빛나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귓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돌아가라. 너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흔적은 너를 삼킬 것이다. 그러나 민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손에 쥔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파편 하나하나가 여전히 빛을 내며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원형의 방이 나타났다. 천장은 뚫려 있어 은빛 달빛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 방의 중심에는 심장을 닮은 거대한 결정체가 박혀 있었다. 그 심장은 실제로 고동치고 있었으며 땅과 공기를 동시에 울렸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게 달빛의 심장.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도시 전체가 흔들렸고 그 진동은 민수의 가슴까지 파고들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심장의 맥박에 동화되어 의식이 흔들릴 뻔했다. 그 순간 결정체 주위에서 수호자들의 잔해가 모여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인간의 모습조차 흉내내지 않은 순수한 달빛의 괴물이었다. 눈 대신 구멍이 뚫린 얼굴, 날카로운 사지, 그리고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빛의 날개. 괴물이 울부짖자 방 전체가 달빛으로 가득 차며 민수를 집어삼키려 했다. 민수는 파편 하나를 움켜쥐며 외쳤다. 나는 이 힘을 탐하지 않아. 나는 이 저주를 끝내러 왔다. 파편이 강렬한 빛을 발하자. 달빛 괴물은 날개를 퍼덕이며 민수를 내리쳤다. 빛과 어둠이 뒤섞인 충돌 속에서 민수의 몸은 여러 번 벽에 내던져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마치 민수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듯 부풀어 올랐다. 괴물은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속삭임을 퍼부었다. 너도 결국 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힘, 인정,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 달빛은 그것을 줄 수 있다. 민수의 시야에 환영이 스쳤다. 어린 시절 부모의 품에서 웃고 있던 기억. 하지만 곧 그것이 거짓된 환영임을 깨달은 순간 민수는 두 눈을 강하게 감았다. 가짜 기억으로 나를 속이지 마. 내가 원하는 건 힘이 아니라 진실이야. 민수는 거울 파편을 가슴에 꽉 눌러 쥐었다. 그 순간 새 흔적의 빛이 파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더니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양을 완성했다. 그것은 달빛 심장과 동일한 문양이었으나 그 빛은 훨씬 더 순수했다. 괴물이 다시 덮쳐왔을 때 민수는 파편을 심장을 향해 던졌다. 파편이 심장에 꽂히자 방 전체가 거대한 섬광에 휩싸였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듯 요동쳐 괴물은 뒤틀리며 사라져갔다. 하지만 심장은 단순히 파괴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풀려나며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영혼들 중에는 고통에 찬 얼굴도 평온한 얼굴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의 눈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수야.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수의 눈가가 흔들렸으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도 환영일 거야. 저주는 끝내야 해. 어머니의 형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실을 본 아들아. 이제 선택하거라. 심장을 없애든지 받아들이든지. 민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두 손으로 심장을 붙잡았다. 뜨거운 달빛이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나는 저주를 없앤다. 빛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여야 해. 심장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순간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던 달빛 장막이 산산조각 났다. 하늘은 오랜만에 별빛으로 가득 차올랐고 첨탑은 무너져 내렸다. 민수는 붕괴하는 탑 속에서 가까스로 몸을 던져 빠져나왔다. 그리고 폐허 속에 무릎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민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흔적, 그건 바로 내 안의 선택이었어. 민수가 돌아온 마을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갈등과 시련. 민수는 무너진 첨탑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달빛의 도시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듯했다. 달빛의 장막이 사라지면서 숨막히던 압박감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하늘빛 산맥을 넘어 고향 마을 흑운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본 마을은 여전히 안개에 뒤덮여 있었으나 그 빛깔이 이전처럼 음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환희가 아닌 낯선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 아이가 돌아왔다. 달빛의 심장을 무너뜨렸다던데 정말일까? 혹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건 아니겠지. 민수는 따뜻한 환영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승리조차 모두에게는 새로운 불안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때 마을 광장에서 장로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은 장로들은 민수를 불러 세웠다. 장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장로 주역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야, 네가 새 흔적을 찾아 저주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왜 마을의 안개는 여전히 남아있는가? 왜 사라졌어야 할 그림자가 아직 우리 곁에 도는가? 민수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심장을 파괴했습니다. 저주는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확실히 심장은 무너졌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어두운 속삭임을 들었다. 폐허가 된 달빛의 도시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이번엔 흑운의 숲속에서 울려 퍼졌다. 끝나지 않았다. 새 흔적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가 깨운 건 빛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민수의 눈은 커다랗게 떴다. 또 다른 문이라고. 그는 곧장 숲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마을 사람 몇 명이 의식을 치르듯 모여있는 광경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낯익었으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입에서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낮은 기도가 흘러나왔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은 동시에 그를 노려보며 외쳤다. 흔적의 아이, 너는 저주의 씨앗을 풀어버렸다. 그리고는 돌과 낫을 들고 민수를 몰아세웠다. 간신히 몸을 피해 도망친 민수는 산기슭에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저주를 풀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지?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이번엔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다. 흑운의 저주는 단순한 속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이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그림자 속에서 어둠에 놓인 이전의 그림자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인도자가 아닌 마치 시험관처럼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민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다시 나타난 거죠? 노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해방되었으나 저주의 뿌리는 네가 부순 심장 너머에 있다. 너는 그 문을 열었다. 이제 마을은 새로운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민수는 흔들리는 가슴을 다잡았다. 그는 이미 새 흔적을 통과했고 달빛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들은 민수를 재앙을 부른 자라 부르며 추방하려 했.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동무마저도 두려움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민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진짜 저주가 무엇이든 내가 끝내겠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깨 위에 지워지지 않는 무게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달빛의 심장을 무너뜨린 영웅은 이제 마을의 의심과 새로운 저주 속에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민수가 마을 깊숙이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치며 저주의 근원을 추적하는 장면.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추방 위협을 뒤로 한 채 홀로 흑운의 깊은 숲으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금기의 장소로 알려진 숲은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저주의 근원은 반드시 이곳에 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어딘가에서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손에 쥔 등불을 꼭 쥐고 길을 헤매듯 앞으로 나아갔다. 숲속 깊숙한 곳, 오래된 석빛이 배 하나가 드러났다. 비문은 거의 지워져 있었으나 민수는 희미한 글자를 읽어냈다. 흑운의 저주는 봉인이자 계약, 심장은 문을 닫았으나 근원은 뿌리 속에 잠든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봉인? 그렇다면 내가 심장을 부순 건 저주를 끝낸 게 아니라 봉인을 해제한 것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땅 밑에서 거대한 울림이 일었다. 석비 주변의 땅이 갈라지더니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뿌리처럼 얽힌 그림자가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너는 심장을 부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난다. 속삭임은 숲 전체를 울렸다. 그림자는 형체 없는 짐승처럼 몰려들며 민수를 덮치려 했다. 그는 검으로 맞섰지만 그림자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탈날은 통과할 뿐 그 목소리는 더욱 깊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흑운의 아이여, 네 피에 새겨진 흔적이 곧 문이다. 네가 사라져야 균형이 돌아온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의 매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간신히 그림자를 떨쳐내고 도망친 민수는 숲 끝에 옛 사당에 도착했다. 사당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낯익은 그림이 남아있었다. 3개의 흔적, 그리고 심장 너머에 뻗어있는 4번째 상징. 민수는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4번째 흔적. 지금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근원. 그렇다면 내가 찾은 새 흔적은 단지 관문이었을 뿐이야. 그때 사당 뒤편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민수의 옛 동무, 수연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그림자에 물든 듯 깊었다. 민수,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수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주는 네 피와 연결되어 있어. 네가 살아있는 한.
흑우는 해방되지 못해. 그래서 모두가 널 두려워하는 거야. 민수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럼 내가 저주의 근원이라는 거야.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선택해야 해. 스스로 끝내거나 또 다른 길을 찾거나. 민수는 사당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흐릿했고 마을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분명히 알았다. 새의 흔적과 심장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저주는 그의 존재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흑운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민수의 결심이 굳어졌다. 내가 근원이라면 내가 스스로 그 진실을 찾아내겠다. 설령 나 자신을 잃는다 해도 그의 발걸음은 다시 숲속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어둠은 새로운 균열과 운명을 예고하듯 더욱 짙게 물들어갔다. 민수가 진실을 마주하고 희생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장면. 사당에서 나와 숲을 헤매던 민수는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마을의 가장 오래된 폐허, 저택에 도착했다. 수십 년 전 불에 타 무너졌다는 그 집은 여전히 그을음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잔해 속에서는 기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직감했다. 여기가 저주의 근원이구나. 저택의 중앙에는 검게 그을린 바닥이 있었다. 민수가 손바닥을 대자 얼음처럼 차가운 감각과 함께 오래된 환영이 눈앞에 펼쳐졌다. 환영 속 장면, 옛날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 꿇은 한 아이. 아이의 눈빛은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너의 피는 문이다. 네가 살아있는 한이 저주는 계속된다. 마을 원로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어 사람들은 아이의 가슴에 붉은 낙인을 찍었다. 그 순간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피가 땅에 스며들며 거대한 봉인이 새겨졌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나의 조상.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건가? 환영은 이어졌다. 아이의 절규와 함께 봉인은 완성되어 저주는 아이의 피줄을 타고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 즉, 민수의 존재 자체가 봉인과 저주의 연결고리였다. 민수의 머릿속이 흔들렸. 내가 살아있는 한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사라진다면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수연이었.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에 물든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봤지?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너의 희생이 모두를 살릴 수 있어. 민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근원을 없애지 않는다면 저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날 거야.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야. 스스로를 저주와 함께 봉인하는 것. 내 영혼을 대가로 근원을 묶어버리는 것.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흐릿하고 불안정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죽어라.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살아남아라. 진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직감이 날 붙잡고 있어. 만약 내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한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뿐이야. 수연의 눈빛이 흔들려. 그녀의 내면에도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이 깜빡이는 듯했.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지? 민수는 검을 뽑아들며 단호히 말했다. 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 대신 진실을 끝까지 쫓겠다. 설령 그 길이 내 영혼을 산산이 찢는다 해도. 그 순간 폐허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 틈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와 민수를 에워쌌다. 그들은 저주의 수호자, 봉인의 그림자였다. 피의 계승자여. 네가 저항을 택했구나. 그럼 네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삼켜주마. 민수는 숨을 고르며 검을 움켜쥐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달빛이 폐허 위로 비치며 민수의 그림자와 수호자들의 그림자가 뒤엉켜 치열한 결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최후의 결정과 진실의 폭로폐허. 저택의 잔해 위에서 민수는 검은 그림자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비명을 내지르며 민수를 조여왔다. 민수는 검을 단단히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때 그림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형상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저주의 주인, 오래전 봉인의 중심에서 태어난 어둠의 화신이었다. 땅을 울리는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다. 피해, 계승자여, 네가 나를 깨웠구나. 이제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민수의 가슴이 요동쳤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존재야말로 저주의 근원, 그리고 마을 전체를 올가맨 실체였다. 결전의 시작, 거대한 그림자가 손을 휘두르자 검은 불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수는 몸을 굴려 피했지만 팔꿈치가 돌더미에 찢겨 피가 흘렀다. 상처에서 떨어진 피가 바닥의 봉인 문양에 스며드는 순간 그림자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내 피가 그를 강화시키고 있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내 피를 봉인에 끌려다니게 둘 순 없어. 내가 직접 끝내야 해.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어 달빛을 받았다. 순간 검 끝이 희미하게 빛나며 울렸다. 마치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피와 달빛이 공명하는 듯했다. 진실의 폭로 거대한 그림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무엇을 아는지 알려주마. 네 조상은 나와 계약했다. 마을을 번영시키는 대가로 자신의 자손을 봉인의 제물로 바친 것이다.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희생은 우리 집안에만 강요된 거야.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다. 옳다. 네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난다.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나 민수의 가슴 속에서 불길 같은 분노가 치솟았다. 아니, 끝나지 않아.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마을은 또 다른 어둠을 낳을 뿐이야.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끝을 내는 자로 살아남겠다. 수연의 개입 끝에 그림자의 뒤에서 수연이 나타났다. 여전히 반쯤 그림자에 물든 그녀의 모습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잠시 동안 맑은 빛이 깜박였다. 민수, 진실은 네가 말한 대로야. 나도 봉인의 일부로 태어났어. 나의 피 역시 이 저주를 먹여 살리고 있어. 하지만 네가 살아남기 위해선 누군가는 여기에 묶여야 해. 민수의 손이 떨렸다. 네가 무슨 말이야? 너까지 수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내가 선택하겠어. 나는 이미 절반은 어둠의 것이니까. 하지만 너는 살아서 진실을 전해야 해. 민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안 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 네 삶도 내 삶처럼 소중해. 운명의 선택 그림자의 웃음소리가 진동을 일으켰다. 결국 또 희생을 논하는군.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민수는 검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그림자의 장막과 부딪히며 그는 달빛과 피가 섞인 힘을 터뜨렸다. 검 끝이 봉인의 심장을 찌르자 대지가 흔들리고 거대한 균열이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이 민수의 곁으로 몸을 던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봉인 위에 얹으며 속삭였다. 민수, 넌 살아남아. 네가 진실을 전해야 해. 순간 봉인 문양이 붉게 타오르며 수연의 몸을 삼켜갔다. 민수는 절규했다. 수연 폭로와 전환. 그러나 봉인의 빛 속에서 새로운 환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을 원로들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들은 오래전 마을의 안녕을 위해 희생자를 택했고
모든 진실을 후손에게 숨겨왔다. 저주는 어둠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이제 알겠다. 저주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이 낳은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희생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민수의 목소리와 함께 검이 강렬한 빛을 뿜었다. 달빛이 봉인과 어둠을 찢어내며 그림자의 절규가 허공을 가르며 흩어졌다. 민수는 무너져 내리는 저택 속에서 검을 짚고 서 있었다. 수연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말하겠다. 이것이 나의 싸움이고 나의 선택이다. 달빛은 다시 맑아졌고 저주의 사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종 반격과 해방의 성취 달빛이 다시 마을 위를 비추기 시작했지만 저택의 잔해 속에서는 아직 어둠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다. 봉인의 절반은 무너졌으나 남은 절반은 마치 뿌리처럼 깊게 마을과 엉켜 있었다. 민수는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결전을 직감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는 누구도 희생되어선 안 돼. 그 순간 검은 그림자의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형상을 다시 빚어내기 시작했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치 흉터처럼 되살아나.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민수의 검은 이미 달빛과 진실의 힘을 머금고 있었다. 어둠의 역습 재형성된 그림자가 굉음을 내지르며 민수를 향해 돌진했다. 대지는 갈라지고 무덤처럼 솟아난 검은 손들이 민수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그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순간 수연의 마지막 미소가 뇌리에 번쩍였다. 수연이 나에게 맡겼잖아. 살아남아야 한다고. 민수는 검을 땅에 꽂아 발목을 올가매던 그림자들을 쓸어냈다. 검 끝에서 번쩍이는 달빛이 흩어지자 묶였던 그림자들이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어둠의 화신은 여전히 거대했고 더 강렬한 파동으로 그를 덮쳤다. 민중의 각성 그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물러서지 마. 우린 더는 속지 않겠다. 이제 진실을 봤다. 폐허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온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희생의 굴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다. 그래, 이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모두의 의지가 함께한다. 최종 반격 민수는 검을 두 손으로 쥐고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다. 달빛이 검에 모이더니 마치 거대한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외쳤다. 빛으로 어둠을 꿰뚫어라. 횃불의 불꽃과 달빛의 검이 하나로 합쳐졌다. 거대한 빛의 물결이 그림자를 향해 몰려갔다. 어둠의 화신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했다. 너희 따위 인간이 감히 운명을 거스르려 하느냐. 민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며 외쳤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검이 어둠의 중심을 찌르는 순간 폭발적인 성광이 저택과 산맥을 뒤덮었다. 해방의 순간 눈을 떴을 때 민수는 폐허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바람과 은은한 달빛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졌고 오랜 공포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는 우리 모두를 살렸다. 진실을 밝히고 저주를 끝낸 건 네 용기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이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어둠에 맞서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의 유산. 그러나 민수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수연의 희생이 그에게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지만 넌 빛 속에서 살아남아. 그게 내가 원한 대답이야. 민수는 눈을 감으며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 고마워. 수연, 네가 준 마지막 용기를 잊지 않을게. 새로운 서막 저주는 사라졌지만 민수는 알았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또 다른 어둠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는 검을 허리에 차고 마지막으로 폐허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달빛 아래 민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뒤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따라오고 있었. 결말, 민수와 마을의 새로운 삶.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후 마을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공기에 휩싸였다. 폐허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새로운 일상 며칠 뒤 마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아이들이 다시 웃으며 뛰어놀고 노인들은 마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무너진 저택의 돌을 치우고 황폐해진 논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다. 민수 역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손을 도왔다. 예전 같으면 그저 낯선 외부인으로만 여겼을 그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동료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수야, 이 돌 좀 같이 들어주겠니? 네, 제가 할게요. 민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것은 단순히 저주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희생과 용기에 대한 존경이었다. 상처와 기억하지만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민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어.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언덕 위에 올라다를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연, 우리가 함께 웃을 날을 만들었어. 하지만 네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마치 수연이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기억이기도 했다. 마을의 변화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다.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에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커졌다. 매년 달이 가장 밝은 날, 그들은 모여 수연과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잊지 말자. 진실을 외면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민수는 그 의식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을은 이제 진실을 짊어진 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수연이 바라던 모습일 것이다. 민수의 선택 며칠 후, 민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달빛의 힘을 품은 검이 들려 있었다. 벌써 떠나려는 거냐? 한 노인이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긴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없으면 허전하겠구나. 언제든 돌아오렴. 여긴 네 집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을은 제게 희망이자 빛을 되찾은 장소니까요. 마지막 메시지 떠나는 날, 민수는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살아난 들판.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어둠은 다시 찾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빛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는 검을 허리에 차고 달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민수, 고마워. 꼭 다시 돌아와. 민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뒤로하며 길 위에 섰. 그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있었. 그 앞에는 아직 보지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
에필로그의 울린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날의 싸움과 희생이 남았다. 그리고 민수의 이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전해져. 달빛이 다시 마을을 비출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민수가 보여준 길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둠과 빛의 경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외전 마지막 인사 달빛은 여전히 조용히 마을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달빛은 더 이상 저주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빛이었다. 민수가 떠난 뒤에도 마을은 그의 흔적을 기억했다. 아이들은 달빛을 보며 꿈을 꾸었고 어른들은 다시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남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둠을 마주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 어둠은 외부의 재앙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불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달라. 달빛이 어둠을 가르듯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객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따라오며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마지막의 안도감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어쩌면 삶 속 어딘가에 진실과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만으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맞서야 하고 때로는 끌어안아야 하며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나 끝이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민수가 걸어간 길처럼 우리 역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 스스로의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밤하늘의 달이 당신에게도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달빛이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작은 용기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